자, 이번에는 2차 문제, 모의고사 이제 B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공통된 용어를 써보고, 가해 저자가 이끌었던 문학운동의 그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젊은 베르타의 그 슬픔은 여러분들 이제 개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실 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순수, 여기 들어갈 게 뭐죠? 이성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칸트죠, 칸트. 그래서 이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긴 뭐 잘 몰라도 여기 순수 이성 비판은 되게 유명하죠. 요걸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 요 게테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고전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사지성단에 18세기부터 해서 19세기 때까지 이제 그 유럽의 어떤 문학 흐름 같은 것들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그 다음에 사실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사실주의하고 자연주의. 그래갖고 여기 나오고 나서 이제 각각의 문학 작품들에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그 문제를 낸 건데 이성이라는 용어는 요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가저자가 이끌었던 문학 운동을 이제 쓰시오. 그 유명한 한 번씩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질풍 노도 운동. 그래서 질풍의 노도 질풍 노도 그 질풍의 노도 운동이라는데 요게 있죠. 노동이 아니라 노도죠. 노조. 질풍 노도 운동이라고 해서 한 번씩 이제 들어봤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젊은 그 청소년 시대를 또 질풍 노도의 시기다 또 하잖아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서울는 서영사. 요즘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책이 냈거든요. 자, 게테와 실러 등은 질푸가 노동운동을 적했는데, 그래서 이는 고전주의나 합리주의 벗어나 강력한 개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독일의 새로운 문화 흐름이다. 주의할 것은 게테와 실러가 고전주의, 합리주의 벗어났다 해서 고전주의와 합리주의를 아예 그냥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엄밀히면 고전주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고 게테는 인간성의 고결함을 추구하면서 열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정신해방을 옹호하는 작품을 로맨티식 경향을 대표한다. 요거는 좀 약간 사회인 서양사의 좀 약간 주관적인 해석인 것 같고 게테는 이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로맨티식 경향은 낭만주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그 저자분이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다. 제 생각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기읒과 니은의 왕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니은 당시 집권 왕실의 정당성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위한 조치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있건데 자 여기 기억에 될 것은 이제 뭐냐면 고이왕 때죠. 예. 그래서 고이항 때 이제 뭐냐면 자평제 16자평제를 완성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근초광 때죠. 근초광 때. 그래서 이제 이때 근초광의 아들 이제 금구수왕이 그 평양성 오늘날 이제 평양성이 아니라 황해도 지역을 이제 보고 있는데 남평양 일대를 공격하는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료를 보고 어떤 왕이 있는가라고 명칭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업적을 이제 좀 정확히 알면 풀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자평제가 이제 이때 16 자평제가 완성된 것처럼 이제 보고 있지만 실제 16자평제가 완성된 거는 사비 시대 때요. 사비 시대. 그래서 중국 사료와 교차 분석을 하면 좀 뒤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만 이제 뭐냐 자평제가 시작됐다. 완비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에 니은 당시 집권 왕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한 조치를 쓰시오. 자, 여기 니은당 씨가 이제 근초광 때잖아요. 자, 근초광이 이제 집권할 때는 온조 계통이 이제 그 후에 계속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려시대 그 백제는 뭐 온조 계통, 비루 계통, 구이 계통 세 개 왕통으로 이제 구성돼 있고 그리고 이게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 계통은 온조 계통이 이제 계속 왕위도 쭉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뭐냐면 그 비류계통의 왕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왕통이 이제 확립된 건 언제냐? 옹조계통 확립된 거는 근초공왕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초공왕. 예. 그리고 그 아들 이제 군구수왕 때 이렇게 그 뭐야 무슨 상속을 하죠? 예, 부자 상속을 하죠. 그래서 이 왕통이 어느 정도 확립됐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게 왕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부자 상속도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초고왕과 이제 구순왕은 여기에서 볼 때 온조계통에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근자가 붙은 게 이제 뭐냐 가까울 근자거든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초고고 그 아들이 구수예요. 근데 그 앞에 초고도 있고 또 구수도 있으니까 뭐 헬리스, 헤일리스처럼 이렇게 붙이니까 가까울 근자를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 군구수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고라든지 고이라든지 이 말은 시호가 아닙니다. 시호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 플러스 왕이야.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 시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거는 동성왕 때로 보고 있어요. 동성왕 때부터 뭐냐면 시호가 되었고 그 이전의 왕들은 이름 플러스 왕 형태가 됐고 개왕을 제외하고는 다 이름 플러스 왕이기 때문에 시호 제도는 뒤에 실시된 거야. 시호 제도는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이은 당시 집권 앞에 이제 근초광의 집권 당시에 그 왕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온조 계통의 왕실의 정당성을 강화해서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석이라는 이제 역사서를 편찬하여 여러 지배 세력의 전성을 왕실 중심으로 온조 계통 통합을 했다. 그래서 종전에 뭐 그 온조 계통에도 비류 계통 그다음에 그 고위 계통 등등이 있잖아요. 이걸 다 온조 계통으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세계 왕통을 그 당시 근초공왕 때 이제 하나 통합해서 온조 계통의 이제 어떤 그 왕실이 계속 이제 부자상속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전에 이제 비유 계통이라든지 고위 계통의 왕조, 고위가 아니라 구태죠, 구태. 예, 구태 계통의 왕조들을 이제 왕실들을 온조 계통 통합을 했어요. 삼부욕조를 하죠. 그 약간 역사 왜곡인데 이게 이제 뭐 백제뿐만 아니라 그 뭐냐면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요번에 두 개 왕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왕통 하나로 이제 통합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손오부, 계도부 왕통을 이제 나중에 그 계도부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신라는 이제 좀 약간 특이하게 박석김인데 그래도 역사가 이제 잔존돼 있다고 지금 계속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박석김 중에 김씨가 통일해도 박씨와 석씨의 통해 이제 그런 왕실들의 어떤 그 발언권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역사들이 계속 삼국사에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이제 후대에 전해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서기는 왕실 통합하고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345년에 즉위한 근초공왕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왕실 내분을 종식하고 집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자, 근초공왕의 대표 귀족인 진시 세력과 혼인해 왕실의 권력 기반을 확대한 한편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해 여러 지배세력들의 전승을 왕실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조계통의 왕실이죠. 통합하여 왕권을 정당화시켰다. 자, 이때 서기라는 말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서술형으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꼭 명사, 어떤 책을 집필하는 서명라고 볼 수는 없어요. 책 이름이라고. 근데 하여튼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엮여놓은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요번 추세에 맞게 제가 예전에 21년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들 좀 재탕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기획에서 디귿에 질문을 각각 작성하셔. 질문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추론용 문제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질문을 하나,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답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구나 몰라. 이건 채점하시는 분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제 한번 이게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예, 그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수업 흐름도가 있고요. 이게 임진왜란 이제 뭐냐면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동기 유발 및 학습 안내가 있고 교수 학습 활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동래부 순절도에서 동래성에서 이제 열심히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적어놨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모든 학습지에서 이제 또 보면 자, A 다에 이제 물어본 다에서 A에서 C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지 기획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징빙로 뭐 오잡조 뭐 이런 색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각각 이제 일본상, 중국상, 한국상을 이제 그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일단 진빙론 같은 경우에는 유성룡이 쓴 유명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그냥 오잡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냥 포에스 일본사는 이제 아마 그때 일본에서 온 선교사의 그 눈을 보고 이제 쓴 거야.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자,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주에서 각각 이제 질문을 각각 그 학습지에 들어갈 질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자도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발발 전 16세기 말 동아시 삼국의 상을 추론해 보자 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가지고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답을 어떻게 하냐면 어, 일단은 내용을 보면 그 사료상이 나타내는 일본의 내상이 무엇인가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내용을 해보자. 일본 상황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이제 중국상이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보면 그래서 사료에 나타나는 나라의 상은 어떤가? 사료에 나타나는 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디귿은 한국상인데 사료에 나타난 군사 취약점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료 내용에 자료에 대비한 부족한 부분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질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물론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정확한 답은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또 앞에 보면은 A 교수 학습자를 보고 교사가 할 수 있는 발문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A 교수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동네부 순절도를 보고 교사가 발문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길을 비켜달라는 깃발과 그 당시 성벽 앞에 떨어진 가도난 난 적혀 있는 길을 도저히 비킬 수 없다. 뭐 이런 깃발을 암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이걸 보고 다양한 질문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건 정확한 답이 없다. 그래서 연습용으로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하도 이제 작년에 이게 문제 나오니까 우주법 관련된 질문 던져놓고 이거 답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뭐 이렇게 답변할까요?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맞출 수도 없는 문제인데 정확히. 근데 일단은 이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21년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있고 이게 추론형 문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보면 20년 이게 문제가 나오고 이때 추론형 문제고 21년은 한두 문제 나오다가 22년, 23년에 들어갈수록 추론형 문제가 뭐 나왔나 안 나왔나 하여튼 거의 이때는 이제 개론소, 기본소 문제 나왔다가 요번에 24년에 또 초능 문제가 이제 두세 문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풀 수는 있긴 하겠지만 딱 보면.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괄학습, 보면 총괄평가 문제 보면 거기에 이제 역교론 문제지 보면 뒤에 한 40 몇 문제 추론형 문제들을 만들었어요. 21년도 모의고사 만들 때.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예. 그러면 좀 약간 감각을 익힐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항약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이 항약 관련된 내용은 자주 나오죠. 항약의 주체부터 해서 항약의 보호까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 항약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이제 가사료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제 19년도가 20년가 나왔는데 여시한약 관련된 내용이요. 여시한약이나 정석 같은 책은 곡 풍습을 순하게 한 책입니다. 여시한약은 비록 성리제전에 실려 있으니 주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시언약 같은 게 주의를 이제 붙이고 거기에다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의 여시언약이라고 이제 보시는데 그걸 앞장선 사람이 이제 김한국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름 정도 내어두세요. 이 사람이 예전에 기출에도 자주 언급됐던 사람이고 김효사님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경상도 강찰사에 가고 이 여시언약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줄을 이제 중손 여시 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봐갖고 중손 여시 한약을 이게 어느 그 여시 한약을 이제 주자가 이제 중손 여시 한약이라고 이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줄을 붙였는데 요걸 이제 번역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여시 한약 같은 경우에는 주자가 줄을 갖다 붙인 중손 여시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거를 언해다. 여기서 뭐냐면 농민들을
계몽했다. 계몽보다는 이제 교화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가학을 보면 기획의 인물을 써보고, 자, 기획과 관련된 세력들. 이건 뭘까요? 기묘사님들이죠. 자, 기묘사님들 항약 보고 의도가 뭘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제가 적어놨죠. 3대 이상의 사회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의도한 도학 정치를 펼치고자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풍습을 단속하는 한약을 보급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항촌사의 지배 질서를 구축하여 항촌민을 한약의 틀 속에 묶어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시기 때 한약 보고 문제점에 점을 쓰고, 이게 조광조가 이제 집권하고나 조광조가 이제 패권을 장악할 때, 정치를 장악할 때이죠. 이 조광조의 이제 항약은 중앙에서 어, 일가쪽을 실시하는 항약이죠. 그래서 수정이 중심으로 했어. 수정 항약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광조도 서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그 지적한 글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래서 이건 중앙 중심의 수정 항약 중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호과정의 문제점 보면 항촌사의 실정을 도외시한 채 위로부터 교화하려고 했고 수령항약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수령항약을 중심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요 유사 답안에서 보면 이걸 주도한 어, 실행을 주도한 세력이 기모사도 실각했다는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선조 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선조는 그 명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명종의 아들이 아니라 중종의 그 일곱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종의 일곱 번째 아들 세 번째 복성군이라고 있거든요. 복성군이 일곱 번째 아들인데 이 사람의 이제 세 번째 아들 하성군이죠. 이 사람이 선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반계에서 좀 더 반계인 거지 얘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을 때는 이제 뭐냐면 자기 주변에 어떤 정치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적 살인을 이제 적극적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이제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인들이 이때 선조 때 완전하게 정치 주도권을 장악을 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이때 뭐냐면 이가 그 당시 종전의 항약 보복 운동을 상당히 비판을 하죠. 앞에 이제 조광조 때 너무 중앙 집권적 뭐냐 그 항약을 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항약을 했다.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항약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항약을 이제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해주 항약이에요. 이건 이의가 있어. 이가 이제 항해도 감사로 갔을 때 실시했던 것이 해주 한약이다. 그래서 이 해주 한약과 관련돼서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때 언급했어요. 그래서 그 개별 항약을 이제 강조했다.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자연촌 단위로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임위 정권을 장악한 선조 때 와서가 항약은 각 지방의 여건에 따른 자연촌 2단위도 이제 시행되었다. 이 시기 때 이항이나 이 등의 중국 여시한약을 강령인 좋은 이들 서로 권하고 잘못된 서로 것을 서로 바로잡으며 예의를 지켜서 사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취지를 살려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이제 항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약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출문제 근거 분석점 찾아보시고 한번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5번은 이제 뭐와 관련, 고대 로마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가론이라는 그 책에서 여기 보면 세르비우스 투리우스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시면 안 되죠. 여기는 로마가 최초에 이제 공화정권 왕정이 있었죠. 1대부터 6대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 세 명이 어떤 계통이면 저쪽 그 무슨 계통이죠? 갑자기 에툴리안인데 있어.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왕이 누구냐면 이제 5대 왕이었던 세르비스 이제 투르리우스 왕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계를 시행한 행정개혁과 군사개혁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행정개혁은 기존의 헌현을 기반으로 둔 부족제를 해체하고 국가 영역을 지휘적 행정구역으로 이제 확대 개편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종전에 부족제라는 거 허용적 부족제, 트리프스가 허용적 부족제인데 이걸 행정적 부족제, 그러니까 트리프스 공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허용적인 부족제를 행정적인 부족제로 바꾸려고 했고 군사개혁은 이제 백인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호고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193개 캐투리아를 나눠서 방제교육을 했다. 자 백인대를 이왕 때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요. 예, 기록에 보면 이왕 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시기가 빠르다라고 해갖고 뒤에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서강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면 귀족은 자신의 니은에게 법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니은은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귀족은 니은이 출석하든 아니든 간에 모든 일에서 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되 뭐 이러는데 자, 이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피보호자. 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왔죠. 그 기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민이지만 나중에 예속민족 성격도 동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냐면 자유민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많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법에 대해서 그 법정에서 증언을 쓸 수 없고 여러 가지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피보호자인데 이게 이제 공화정 말기 때가 개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는 마리우스도 피보호자 신분이었다고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거죠. 자, 근데 니은의 용어를 쓰고 이 피보호자죠. 신분 및 법적 지위를 쓸 거 이렇게 있는데 보면 자, 여기 법적 그 내용을 보면 일반 평민과 동일한 자유인이었으나 그를 대신하여 법정에 나가 번호를 해야 됐다. 법적 인격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근치산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 따지면 여기 서계에 있는 내용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호자, 피보호자의 경제적 관계는 확실치 않나. 피보호자는 보호자에 따라 종군하는 등 물신양명 후 보호자의 보호에 보답해서 했어야 생각된다. 피보호자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고 토지 소유자가 되어 독립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종속적 관계 그대로 유지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필평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를 변형했던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용인데 평가체계 근거해서 22년도에 나왔던 그 내용을 좀 약간 변형했거든요. 그래서 실습지가 있고 지도교사 이제 뭐냐면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 그에 관련된 그것들인데 성당형 관련돼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성당의 그 구성 원칙도 있어.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보충자료에다가 그랬네? 적어놨는데 성당형 문화 제작 원리가 있죠. 문두 작성의 원리와 그다음 제시문 작성의 원리, 그다음 답지 작성의 원리인데 성당형은 이제 세 개 구성돼 있잖아. 일단 문두 발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시문이 있죠. 예문 같은 것들이. 그다음에 여기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선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작성 원리가 있어요. 예, 요게 답지.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요거 제가 이제 그 역경원 강의 시간 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요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문제 풀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A 문항에 나타난 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쓸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서술형 문항의 장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A 문항에 나오는 이제 선수형 문항의 장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면 여성 참정권 운동을 확산하는 과정에 재심을 연결시켜 서술해 보시오. 재심 보면 참정권 운동을 활동 운동가가 관련된 사건을 예물 제시함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걸 하려면 단순히 인지 능력 그 뭐 알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및 표현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수형이 이런 측면에서 선다형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니은에 들어갈 용어의 의미를 서술해 볼까. 자, 여기 객관도인데 객관도는 두세 번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그 평가자 간 객관도야. 평가자 내의 객관도야.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뭐냐면 채점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한 검사의 결과 여러 명이 채점 및 평가를 일치하는 정도 A 교사와 B 교사가 어떤 문제를 채점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평가자 간 객관도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 내의 객관도 있어.
왜냐면 어떤 문제를 A 교사가 쭉 이제 채점하는데 처음과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느슨해 갖고 채점하면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객관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용어의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검사의 결과에 대해 여러 명의 채점 및 평가 일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디귿 관련 내용을 교사 입장에서 한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반응의 자유도가 크다는 점이 긍정적인 걸 작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서술형 평가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반응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애들의 다양한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좋죠. 예. 근데 현실적 입장에서 교사 입장 때는 실점하기가 어려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이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대규모 시험을 볼수록 점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점 기준이 엄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왜 느슨하게 채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상당히 공정성이 떨어지는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표준화된 시험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 상당히 분석적으로 채점할 수밖에 요번에 시험문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인고 같은 경우에도 분석적으로 채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 여기 보면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뭐냐, 이름이 뭐냐, 명칭이 뭐냐. 제일 채점하기 좋거든. 근데 무슨 어떤 논하시오, 그러면 중불 그 뭐야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채점은 진짜 어려워. 그래서 인고 보시면 처음에는 뭐 논술형 문제 나왔다가 취지는 좋은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현실에 그렇지 못하거든. 그 논술형을 이제 채점하면 막 200자, 300자 쓰다고 하면 그 인원도 채점에는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냐 객관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이름 명칭 뭐 서술형이라도 한 줄 쓸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 정도밖에 안 나온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는 뭐냐면 그 서술 문제 채점 기준을 세우거나 점수나 등급 부여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서술형이고 여기 뒤에는 선다형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선다형에서 이제 설명한 이유는 선다형 문제의 제작 원리에 근거해서 한 가지 써볼 까 이렇게 했는데 자, 제시문을 구성할 때 A보다는 B 방법이 있다. 자, 왜 이게 될까요? 여기 보면 A 하면 이제 뭐냐면 사발통문을 직접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사발통문하고 이제 하면 그게 뭐냐면 직접 언급됐는데 이건 단편적인 지식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 있잖아요. 반면에 요 B 제시문은 사발통문이 없고 다만 이제 여기 이름만 좀 약간 크게 해줬다. 그래서 지도 이걸 보고 직접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송대와 정본주의 표시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할 문항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 같은 것들 또 사고를 추측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관련돼 앞에 이제 그 뭐냐면 제시문 작성의 원칙 있죠. 네. 그래서 요 관련돼 갖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4번 내용인데 아이고. 자, 제시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탐구형 문제가 아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암기력 위주의 그 측정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력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내용에 분석해서 답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칙 같은 경우에 제시문에서 제시문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제시문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안 되고 그래서 연계성이 높아야 되고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고력 측정은 제시문의 의미가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사활통문하고 딱 그 지칭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그 제시문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학습자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문 내용을 분석하여 답지에 확인하는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는 공명척이 나와가지고 이제 있거든요. 요걸 이제 좀 이렇게 본받아갖고 영향을 받고 만든 문제야. 이거는 제시문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평가책에 있는 내용들 이제 봤고요. 평가책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평가책은. 그래서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 평가책을 강조하시는 그 최 교수님이 들어갈 때마다 냈거든요. 이번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기초에 나온 거는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에 이제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이 무왕은 이제 준하가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무왕은 선대의 훌륭한 재앙들을 추모하고 나서 신농시 후손을 포상하고 초에 복무하였다. 해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를 복무했는데, 특히 이제 동생 주공단. 주공단은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선왕이 이제 어린 왕이 즉위했잖아요. 선왕을 보필했던 사람이 주공이라는 사람이야. 이 주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이제 무왕이 주공단을 비롯해서 자기 친척들에게 이제 뭐냐면 이게 땅을 나눠줬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무왕하고 주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가까운 땅을 줘요. 이거는 뭐냐면 왕족을 왕실의 울타리 보호하는 번병으로 삼기 위한 번병. 위기 시에 왕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변병인데, 이게 양날의 칼이라서 위기에 처했을 때 왕실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 왕이 유약하거나 카리스마가 없을 때는 왕권 쟁탈전의 배경이 되죠. 뭐 파랑의 난이라든지 정난의 변이라든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정제예요. 맹자의 정정제. 자, 기획인물, 무왕이 가와 관련된 그 봉건제도를 실시한 정치 이유를 당시 사항과 고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당시 사항.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왕은 상왕조의 계열의 제후대 반란을 차단하고 상호부터 물려받은 강대한 영토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봉건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부근에 이런 내용과 같이 궁금한 정치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왕족을 왕실 보호하는 그 울타리 삼기 범벅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 나는 이제 그냥 맹자가 말한 뭐냐면 정전제거든요. 근데 정전제는 실시하지 못했어요. 이거 실시한 게 아니라 그냥 맹자의 이상적인 어떤 토지제도예요. 다만 주나라의 족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역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토지대로 실제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 한의중에 나와 있죠. 여기에 물어본 건 제도적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거야. 여러 가지 있지만 제도적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여기 자, 일정 연령 기준으로 한 토지의 수수와 한수 기준이 없고 토지의 정기적인 재분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걸. 그래서 정정제는 실제로 실시한 제도보다는 그냥 이상적인 어떤 토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문화 아시아사에 있어요. 여기 15번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이게 서양문화 아시아사인가? 잠깐만요.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어, 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의중에도 거기 있나? 하여튼 여기에 있는데, 요게 이제 한의중하고 사회문화 아시아사에 있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제도적인 것들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농업기술 수준이 후경을 극복할 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뭐 그런 등등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정전제가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후대에는 큰 영향을, 이걸 실시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델로 해갖고 이제 여러 제도를 실시하죠. 그 중에 이제 왕망이 나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실시한 제도 내용을 쓰시오. 요건 여러분들 예전에 시험 문제 했던 왕전제죠. 왕전제. 근데 이 왕전제는 예전에 기출이 한 두 번 정도 나왔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왕망이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왕전제나 이런 것 노예제 매매를 금지해갖고 호족대서 이거 약화시키려고 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왕전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남자 8명 이하의 집에서는 일정, 즉 900물 한도를 정한 후에 초과 토지는 친족이나 향당의 토지가 없는 자에 분야한다.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 미국의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위에는 아메리카 인민의 법률을 속박한 권한이 있다고 상당히 주장하면서 여러 법률로서 명시적으로 또 다른 법률로 암묵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지난번 전쟁이 뭘까? 여기 보시면 1756년부터 1763년 이렇게 있죠. 몇 년이라는 거예요? 딱 연도만 봐도 계산해서 7년이죠. 7년 전쟁이야. 그래서 그때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그 전쟁인 7년 전쟁 이전에, 아니 7년 전쟁이었죠.
예. 근데 이 천년전 와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마지막 식민지 전쟁을 펼쳤어요. 이게 프렌치 인디안 전쟁.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가 지난 전쟁은 이제 영국 본토와 관련된 거니까 실년 전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독립혁명 배경을 이 7년 전쟁과 자료 내용을 고려해서 서술할 거. 그래서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전쟁 비용과 신대륙에서 새로 획득한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 방위비를 어디에서 징수하려고 했죠? 식민지에서 징수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자,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여기 보면 특허권이에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본국하고 거기 살고 식민지 인간의 어떤 특허권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권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특허권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허권에서 영국의 어,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그 당시 동인도에서나 이런 나라와 이제 동인도에서와 이제 영국의 이주민간의 어떤 특허권을 맺었는데 이 특허권을 침해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죠. 그걸 국왕이 허락해 놓고는 왜 너들이 이제 우리의 자유권을 침해하냐 뭐 그런 내용인데 자 디귿의 명칭을 써볼 거. 자 요거 디귿은 뭐냐 이거는 좀 약간 배경 지식 필요한 건데 요게 들어갈 것은 제1차 대륙회의야. 여기는 이제 어디에 나왔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사는 미국사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낸 거고 자, 디귿이 개최하게 된 정치적 배경을 기술해보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이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선거를 정지하는 등 보복적인 억압 조치를 했기 때문이고, 뭐 불간용법 같은 걸 제정을 탄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제1차 대륙회의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요거 관련돼 갖고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부분 16번 볼게요. 조지아를 제한 모든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제1차 대륙회의를 열었는데, 이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이 이제 수도가 되기 전까지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본국의 이제 식민지에 대한 입법권이 부정되고, 본국과의 통상대전이 결정되어 영국 상표에 보이콧됐다. 요 내용이 서기에 있는데, 요 내용만 좀 제대로 알고 이제 여기 예문을 좀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영국의 상품의 불수입, 불소비, 불수출 협정에 참가할 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입법권 관련된 내용들 이제 뭐냐면 부정하죠. 우리가 독자적 입법권 갖고 있는데 너네들 왜 참견이야 하면서 그런 내용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6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66번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정근대 중국의 정치사와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가는 짐은 누구냐면, 요거는 이제 누구야? 주원장이야, 주원장. 그리고 주원장의 그 아들이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 첫 번째 또 장손한테 뭐냐면 황제들을 넘겨줬잖아요. 황태조 육무는 이제는 건무제예요, 건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냐면 영락제죠. 영락제. 이 어린 군주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황태 유무 건무제도. 그래서 요 사료는 그 사료보다 아시아사에 나와 있고 하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이건 또 기출사료예요. 이거 나하고 다는. 그래서 이제 다는 예전에 나왔던 기출사료인데 이 당시 영락제가 수도를 북경으로 옮겼잖아요. 남경에서. 그래서 비판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누구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명의대방론. 황조이가 비판한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예전에 기출 나왔던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헌법 정비 내용을 쓰시오. 기획은 누구예요? 주원장이죠. 그래서 주원장은 이제 복구주의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당송 시대 때 정책을 넘어 복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 제도를 당송 시대 때 제도도 이렇게 복구하려고 했고 법률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였죠. 당의 제도로. 그래갖고 당률을 기반으로 해서 대명률을 이제 만들려고 했잖아요. 대명률. 그래서 이 대명률은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에도. 자, 그리고
니은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니은의 정책을 쓰시오. 자, 여기 니은은 이제 여기 조정에 받은 신하가 없고, 못하네. 신하가 없고 안으로는 간악한 자가 있으며 반드시 군사를 훈련시켜 이들 토벌 군주 옆에 악을 깨끗이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주변에 이제 뭐냐면 간악한 세력 때문에 그걸 제거한다. 정난의 변이죠. 정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 강악한 걸 없앤다라는 뜻이야. 이게. 예. 자, 요걸 이제 했는데 이걸 익힌 요의 그 뭐냐면 정책, 삽반 정책이죠. 삽반. 그래서 이제 이 홍무제도 일종의 이제 왕실 번번을 샀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자기 아들들을 뭐냐면 주변에 군사권을 주면서 왕을 삼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건무제가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삼촌들이죠. 삼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빼앗고 번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또 축소하려니까 그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정난의 변이다. 근데 웃긴 거는 영락제가 집권하자마자 건무제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요. 왜?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게 또 많거든. 중앙의 권력이 다 집중해야지 왕들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 황제가 됐으면 그만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삭번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성공했던 이유를 기수해 보면 자, 디귿이라는 건 아까 치면 이제 여기는 영락제죠. 영락제가 니은을 성공했던 거. 요걸 이제 이유를 쓰라. 여가 있는데, 자, 특히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라고 해서 연왕이라고 했고, 북경을 이제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뒀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인 북경을 이제 정치적 기반 영왕은 그 주변에 몽골족과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몽골족도 뭐냐면 명나라에 기부한 몽골족도 있거든요. 내몽골 계통의 몽골족도 있어요. 그래서 연합 밑에는 내몽골 계통의 기병 부대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신속하게 남경을 공격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경을 공격할 때 그 내부에 호응이 있었죠. 그래서 한간들이 호응이 있었어. 한간들이 태조 때부터 막 박해를 받고 있다 보니까 홍무제가 한간들 되게 싫어해가지고 글씨도 못 쓰게 하고 글도 못 배우게 하고 그래서 진짜 천한 일만 시켰거든요. 근데 영락제는 이제 한간들 잘 꼬셨죠. 그래갖고 결국에 한간들이 남경문을 열었어요. 남경성 대부분을.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쉽게 남경을 점령할 수 있었고 또 주원장이 대규모 수청을 했어요. 그래서 뛰어난 이제 뭐냐면 그 지휘관들 다 죽였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많아도 그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지휘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소수의 북경군한테 연안군한테 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마치 그 독일이 공격할 때 스탈린 때이죠. 스탈린이 대규모 수청으로 해갖고 많은 이제 그 뛰어난 장교들이 시베리아 유영하고 막 그래서 뭐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막 밀리게 된 이유도 이게 위에 있는 뛰어난 유능한 장교들 다 죽였기 때문이죠. 스탈린이 비슷한 경우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디귿의 미은 생활 결과 남북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진 이유를 쓰시오. 그래서 이거 운하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지만 수도의 소비를 증강하는 물자 공급을 위해서 경제적 중심 강남 지역부터 운하를 통해서 수순이 이제 조온이 발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여기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수도의 소비를 축당하는 물자 공급을 위해 경제적 중심지인 강남 지역부터 운하를 통해 조온이 발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응용을 해갖고 이제 문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중심지인 강남부터 물자 수송을 위해서 해통화, 청강포를 추초해서 좋은 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수나라 때 대운하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나라 때 만든 대운하는 남송 이후에 거의 못 쓰게 됐어요. 왜냐면 남성하고 궁으로 이렇게 그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강남의 물질 강북으로 운송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운하가 내버려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있는 운하는 원나라 때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원나라 쿠비라인이 수도를 대도로 만들면서 강남의 물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시 운하 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고 했던 것이 명청시대고 영락제 때 또 이거 앞에서 그 쿠미나의 운하를 받아들여서 좀 더 확장시켰다. 그래서 지금 수나나 양제 때 운하는 실제로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오늘날 만들어진 운하는 원명 시대 때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한국 현대사 문제를 보십시다. 자, 여기 보면 다음 해방 전국 시기 때 정치 상황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 해방 전국은 이제 1945년부터 해서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강복을 했지만 독립을 안 됐던 시기죠. 1948년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자, 여기 자료 A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이제 뭐 폭동인지 의견지 하여튼 뭐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파급됐던 거야. 네. 이걸 이제 10월 항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보수적인 분은 이제 이 남로당이 이제 나중에 주도했기 때문에 10월 폭동이라고 또 하기도 하죠. 네. 하여튼 대구에서 이제 시작됐던 거다. 그럼 대구에서 왜 이게 폭동이 일어났냐? 거기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군정의 정책 때문인데 그 당시 이제 곡물 수집을 내기 때문에 그 당시 강제로 이제 뭐 낮은 가격으로 이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곡물 숨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곡물이 안 돌아.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거기에 이제 원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는데 자연 발생자이 아니라 조선공산당이 이제 주도를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발효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거는 9월 총파업이에요. 9월 총파업. 그래서 이제 그 공산당,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죠. 자, 그러면 자료 A번하고 자료 B는 이건 누가 정했냐? 아까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한 거야. 공산당이. 음. 자, 그러면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의 사이가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죠. 네,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조선 정판사 집회 사건,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이가 틀어졌죠. 조선 정판사는 예전에 조선은행에서 그 조선은행권을 뭐냐면 만들었거든요. 그 조선은행권을 그 발행하는 그런 이제 출판사예요. 그럼 출판사가 무슨 조선은행권 집회를 발행하냐? 지금처럼 이제 뭐냐 조폐공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위임된 몇 개 이제 그 조선은행이 몇 개 이제 딱 지정해놓고 출판사에게 그 할판을 주고 그 집회 할판을 주고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제가 망한 다음에 집회 할판을 계속 있었고 조선은행권이 한동안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원래 조선정판사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해 있었는데 밑에 내려가서 뭐냐면 조선정판사의 활판을 가져와서 인쇄를 해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뿌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조선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인데 이건 대부분 이제 뭐 미 군정이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공안 사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 조선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이제 그 당시 그 박헌영이 저 북쪽으로 이제 도망갔고 그리고 미 군정하고 조선공산당 사이가 안 좋아졌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료 A번 대구 10월 폭동과 자료 B번 여기 이제 그 9월 총파업이죠. 이거는 공통된 배경의 정치적 사건과 자, 이 사건은 조선 정판사 집회 사건 때문에 있고 미군정이 그 사건의 결과에 내린 조치 스시오. 요거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조선당 공산당 지도 체포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 박헌영이 그 북쪽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군정은 1차 미소공동회의 설립 결렬 이후 자익세력 대 배타적 정책을 이제 한층 강화했다. 왜냐면 이때는 이제 뭐냐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같은 이런 이제 그 중도파 세력들을 키우고 구구와 국자를 이제 배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하고도 사이가 나빴고 그다음에 한동안은 이승만도 사이가 나왔어. 이승만 극우잖아. 예. 자, 그래서 미군정에 체포된 이게 하여튼 한층 강화됐는데 1946년 5월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그 대표적인 일이다. 미군 정으로 체포된 조선공산당원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일제 행동을 불법화하고 지도부의 체포령을 등의 강경책을 펼쳤다. 이는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 같은 남한 시세에 거친 좌우 간의 대중투쟁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게 공통된 원인이니까 이제 이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자료 A번 10월 폭동 그 사건이 미국 정책에 이제 미군정이 실시한 제도 내용을 서술해 볼 것 이렇게 했는데 미국 수진 곡물 수집령 미국 수집령이라고 하죠. 네, 곡물 수집령 미국 수집령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료 A 사건과 자료 B 사건 주도한 세력이 나중에 이제 1946년에 조직한 정치단체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신민당, 남조선 신민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까먹었네. 하여튼 그게 세 개 단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으로 되죠. 노동당은 이미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일종의 지국이다. 그래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역사 영화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보면 다음은 역사 영화를 이제 수업 소재로 한 교과협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답안을 어,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군요. 이렇게 있고 자, 학습 목표는 제1차 세계대전과 참호전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참호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한번 04년 기출문제에 1차 세계대전에서 한번 나왔잖아요. 이 명칭 쓰는 거. 예. 자, 거기 영화 클립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 클립이라는 건 영화의 전반적인 소개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읽기자료, 영화의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화 쭉 있죠. 내용 있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역사 영화를 이용할 난 수업 관련 내용을 답안에 기술할 것, 읽고 있는데, 자, 여기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 영화를 이용한 수업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답안을 기술할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역사 영화를 이용할 때 장점을 두 가지 서술할 것 이렇게 있는데, 자, 기획은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로니소이가 처음 독일 차고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다음 니은은 영화에서 식사 장면과 음식과 관련된 장면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봅시다. 등등등.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질문을 통해서 영화를 이제 볼 수 있으면 그 당시 이제 영화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세밀하게 모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감정이입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있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시 이제 얘기할게요. 이게 각각 쓰라고 했으니까 각각 써야 되는 걸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로니소이드 다우겔 독일 참고의 반응이 어땠냐. 요거는 이제 뭘까, 이건? 감정이입이죠. 예. 그래서 이 놀이소의 내면에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 질문을 통해서는 그 당시 영화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 세밀하게 모색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질문을 보면 영화에서 식사 장면과 음식과 관련된 장면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뭐냐면 영화를 통해서 과거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식사 장면과 음식 관련된 장면이 유난히 많은데 그래서 음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 자, 영화 속에 표현된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역사의 다양성과 과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의 다양성을 생각함으로써 사고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고 현재의 시각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또 통해서 합리적 판단과 비판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현재적 입장에서 이제 나 과거적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거는 자기 주관적인 어떤 것도 들어갑니다. 예. 역경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낼 때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건 좀 양해해서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내용에 들어갈 걸 써보라. 그러니까 체교사를 보면 디귿이 필요하기 때문에 읽기 자료와 영화 클립을 학습에 첨부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보면 클립 내용과 그 다음에 이게 읽기 자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타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읽기 자료와 영화 클립장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학습 주제의 배경사항을 이해하고 관련자를 주목하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영화를 수업 소재로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기본적인 허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진짜로 보이는 허구를 잘 만드는지가 영화의 작품성을 판단하는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역사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 몰입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석보다는 감독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뭐냐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을 이제 지도하기 위한 어떤 교사의 지도 내용이 뭐냐. 그리고 미음을 지도하기 위한 교사의 지도 내용이 유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좀 보면 니을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단서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영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비판적이란 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영상 관련된 자료, 시청각 자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요? 비판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작가나 감독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역사적으로 비판 사실을 해석할 수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걸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 영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났고요. 예. 다음 주에 3회하고 4회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초안을 올려놨거든요. 거기 보시면 PDF 초안이 있어요. 그래서 1차부터 해서 14차까지 초안 문제지하고 답안을 올려놨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오타나 오기가 좀 많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게 수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오타 오기도 많고, 그리고 나중에 답도 바꿀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강의 끝난 다음에 완성본이 있어. 그때 1차, 올리기 전에 한번 1차 검토하고, 또 이렇게 강의하는 도중에 또 2차 검토하는 식으로 해갖고 하거든요. 그 1, 2차 검토 그래서 완성본은 그 위에 이제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올려놓을 테니까 꼭 월요일날 화요일날 올려놓은 그 완성판 한국 파일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예. 문제가 바뀔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일요일 뵐게요.